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신두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이해에 대한 개념과 추진 절차 그리고 실무상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당성 조사의 개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타당성 조사 전문 독립기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후에 지방재정법 제37조 2 규정에 따라서 총 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 고시가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한 이후에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행정안전부에 제출을 한 이후에 이 제출된 것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로 다시 이첩이 됩니다. 이후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추진 여부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저희는 리맥이라고 약칭을 부르는데요. 행정안전부와 리맥이 함께 검토를 합니다. 이 이후에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여부가 판단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약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조사 사업이 수행되게 됩니다. 이때에는 착수보고를 하게 되고요. 착수보고 이후에 중간보고와 최종보고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때에는 행정안전부, 리맥,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석을 해서 조사사업의 진행 과정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에 결과물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를 하게 되고요. 이 공유된 사항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전달이 되어서 중앙투자심사 시에 참고를 하게 됩니다. 타당성 조사는 사업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쟁점 도출 및 조사 방향 설정,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이후에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정책적 분석 등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은 의뢰서에 게시된 내용들을 대부분 포함하게 되고요. 이후에 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 책임과 연구진들에 의해서 주요 쟁점을 도출한 이후에 조사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업 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먼저 우측에 나와 있는 경제성 분석 첫 단에서는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게 되고요. 이후에 추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하게 되고 이후에 민감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이후에 재무성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재무적 비용과 수입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운영수지 분석을 통해 마지막에 민감도 분석을 함께 합니다. 마지막 정책적 분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혹여나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이 낮은 값이 나오더라도 정책적 분석 안에서 법, 제도적인 부합성, 사업 준비의 정도나 추진 의지, 그리고 지방재정에 미치게 될 영향을 검토하게 되고 사업의 추진의 시의성과 지역발전 측면에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합성,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 이해관계자 수용성, 마지막으로 특수평가 항목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정책적 분석에서 보완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내용들을 종합하여 분석 기준별 결과 종합과 정책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리맥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의 양적 수를 보면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요. 의뢰 건수가 848건이나 됩니다. 이 중에 철회나 중도 약정 해지한 건을 제외한 타당성 조사의 수행 건수는 총 555건입니다. 이러한 숫자는 연평균 19%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 실적은 사업 계획이 미비한 투자 사업의 경우 반려나 철회를 통해서 139조라는 예산 절감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중앙투자심사에 제한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서 21조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제주권 등의 각 권역별로 막대 그래프가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맨 위에 표시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264건의 수행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제주권 같은 경우에는 단 13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건수와 비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보면 수도권에서 264건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거의 5대5의 비율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어서 그래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전라권과 강원권의 타당성 조사 수행 건수나 전체적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저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액으로 보면 수도권이 170조, 비율로는 72%를 차지하고 있고요. 비수도권이 67조 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는 약 7대3의 타당성 조사 전체적인 사업비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 유입 및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유형이 점점 다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맥이 개소한 초기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현황들을 보면 도로 및 도시개발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양적 성장을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사업 유형은 문화와 관광 유형으로서 연평균 4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0년 이후 신규 사업, 공원 녹지나 교육, 사회복지, 의료와 같은 새로운 사업들이 유입이 되면서 유형의 다변화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SOC, 즉 복지나 교육, 공원 녹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유형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43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17개와 기초자치단체 22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광역시와 광역도, 기초자치단체에 따른 사업 유형의 차별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에서 제일 왼쪽에 나와 있는 도로교통의 경우에는 특광역시보다 광역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문화관광의 경우 특광역시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행정체계에 따라서 사업 유형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특광역시는 문화와 관광 사업에 있어서 28%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도로교통에 있어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의 경우 도로교통이 64%를 차지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주택 비율이 18%를, 산업 분야가 16%를, 그 다음이 문화와 관광이 11%의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편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도시주택과 사회복지 부분이 부각되어 표시를 하였습니다. 도시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수행 건수가 69건인데 평균 사업비가 2,565억 원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사회복지 부분은 총 수행 건수가 16건인데 평균 사업비는 827억 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별에 있어서도 사업 유형에 따라서는 평균 사업비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한 건당 평균 사업비는 1,781억 원이고 각 연도별 변화폭이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평균 8%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계획의 미비나 막연한 장밋빛 전망과 낙관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꼭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시급성, 재원 조달 계획의 구체화, 그리고 사업이 가지게 될 리스크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사업 대상지, 총 사업비, 토지 이용 계획, 건축 계획, 운영 프로그램 및 요금 계획 등 운영의 계획과 관련해서 구체화하는 부분도 반드시 담당자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사전 절차 이행 부분입니다. 타당성 조사 유형별 사전에 이행해야 할 절차를 미이행 시에 타당성 조사가 반려되는 부분 반드시 차관해야 될 부분이고요. 청사 건립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정밀안전진단 및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사전협의 등 사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맨 마지막에 언급해 둬야 될 부분은 필수 자료 제출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 기준에 따른 의뢰서 서식과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적용한 각종 근거자료 제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 수립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체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 및 구체성입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필요성 부분과 사업의 구체성과 부합성, 사업 목적과 사업 계획의 부합성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성을 체크한 이후에 사업 계획의 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어디까지 볼 건지에 대한 영향권 설정도 반드시 보아야 될 부분이고요. 비용에는 다양한 비용들이 있을 텐데요.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예비비, 연차별 사업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총 소요될 사업비를 추정을 하게 되고요. 중복 및 경쟁시설의 존재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적정 중거시설, 최대 수용 인원, 실제 운영 일수, 가동률 등을 고려를 해야 하며 사업 목적에 맞는 편익 항목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재무성과 운영 수지 분석 부분입니다.
사업 목적에 맞는 수입 항목을 설정을 하고 연차별 분양률, 공실률 등 적정 수입 스케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의 주체의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이용 활용화 및 수익을 증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정책적 분석에 있어서는 채무부담 행위와 자체 재원의 재원계획, 기타 위험 및 불확실성 존재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협약 체결 등에 있어서 지자체 리스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출자 사업에 있어서는 출자자의 구성 및 역할, SPC의 설립 계획, 사업 추진의 관련 법률을 함께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지방투자 사업의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이력관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배경은 투자심사 통과 이후의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사업계획의 변경, 중단, 지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이나 운영 손실의 과다함 또는 지방재정법상, 법령상 위반된 사항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울러 정책 생애주기란 정책이 수립, 집행, 평가, 완료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정책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태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정책 변화와 순환적인 정책 과정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적인 정책 결정 과정보다는 정책 분석가의 역할과 사업의 효과성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력관리 제도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공공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부분에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목적은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의 수립을 유도하는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심사 제도를 벗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제도권 내로 회기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투자사업 이력 관리에 있어서 시행근거 및 수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근거는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제9조의 2,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 단계별로 사업비 투입 현황부터 운영 단계까지 평가한 후에 부진한 사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분과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관련 세부 지침을 통보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투자사업 이력관리에 있어서 대상은 이전 연도까지의 투자심사가 통과된 사업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앙투자심사 통과 사업과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자체 투자심사 통과 사업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단계별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자료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DB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와 추진 단계에 있어서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자가진단 결과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검토 부분입니다. 사업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검토와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및 소명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어서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와 리맥이 함께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업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자체관리 계획 검토와 이에 따른 확정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어서 전년도 자체관리 계획 이행 여부 점검과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투자사업은 준비 단계, 추진 단계, 완료 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사업 정보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업 주체는 사업 주관,
자치단체의 사업부서가 작성을 한 것을 예산부서가 검토를 하게 되고요. 이어서 행정안전부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리맥은 제출된 사업 정보를 검토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1단계인 준비 단계에서는 심사 통과의 시기, 사업명, 작성자, 사업 절차, 이행 정보, 총 사업비 및 운영비, 운영 수입 정보,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고요. 2단계 추진 단계와 3단계 완료 단계에 있어서는 준비 단계의 사업 정보 항목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 및 준공 기준으로 실제 집행 내역을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량, 총 사업비의 정보, 투자 심사 조건별, 이행 여부와 함께 자체 관리 계획 이행 현황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중점 관리 사업에 대해서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의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사업비의 증가나 지방채가 증가했거나 일정이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재심사 기준에 해당되면서 중점 관리 후보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선정 사유별 원인 및 대응 방안, 연차별 종합 이행 계획 수립을 하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자체 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이력 관리 대상 및 DB 구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심사를 통과한, 즉 결과가 적정이나 조건부 판정 사업으로는 총 1751건이 DB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023년도에 신규 통과한 사업만 하더라도 324건으로 점점 확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심사 시기별 현황을 보면 사업의 완료, 투자 심사 제외 등의 사유로 과거의 이력관리 대상 사업 수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력관리 대상 사업은 1000건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3년 신규 이력관리 대상 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24건이라는 매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투자 사업 이력 관리 관련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투자 사업 이력 관리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타당성 조사가 처음에 의뢰돼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이후 본 사업이 착수되어 완료된 이후 추진된 과정에서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관리되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야말로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지방투자사업 관리 측면에서의 타당성 조사와 함께 이력관리 제도가 향후 지속적으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